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이강혁 변호사,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 역시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이 사랑제일교회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주 무서운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했고, 아예 이 유치원, 초중고, 고3만 빼면 나머지는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강화된 거리두기, 철저한 방역 예방 등의 여파에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 일상 곳곳이 마비가 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그 일선 현장을 들여다본 YTN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예,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수도권 실내 50명 이상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죠. 네. 이걸로 결혼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렵게 된 예비 부부들의 고충이 있는데, 이걸 생생히 전달해준 8월 20일 방송 2월에도 연기했는데 결혼식 앞두고 속탄 예비 부부 보도, 이걸 좀 유심히 봤습니다. 이번 보도는 바로 다음 날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 본인과의 전화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사실 실내 50명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그 예비 부부들이 곤란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 소식 자체는 이미 상당히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시의성 있게 섭외를 해서 당사자의 절절한 육성으로 예비 부부들의 고충을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면에서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출연한 예비 신부가 익명 처리된 관계로 신뢰감이 좀 조금 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적지 않은 수의 예비 부부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식장 측과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고 벌일 거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이 방안 등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변호사님이 살펴주신 보도를 저도 봤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기존 뉴스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인데, 이 중도금 문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위약금 없이 예식을 연기해 주는 곳들은 덜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도금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연결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점도 좋았지만, 이렇게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맹점을 잘 지적을 해줘서 정부가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도 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코로나19 확산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데, 이 YTN이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히 귀담아 듣고 또 전달해 줌으로써 더 나은 방역 대책이 나오는데 좀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피해 당사자 목소리로 직접 들어봤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계약 파기 막기 위해서 설정된 중도금, 또 다른 차원의 위약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아주 잘 다룬 대담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분도 10월 초에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아이템이 이제 편집부에서 회의 도중에 이제 피부에 닿는 아이템 한번 해볼까? 이걸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떤 불편 이런 게 있을까? 이걸 회의를 하다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해당자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발제를 했고 예비 신부 섭외는 사회부에서 해줬다 그래요. 네.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 결혼식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요즘에 아무리 작은 결혼식이 유행이긴 하지만 미리 작은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준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디 결혼식 뿐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난리가 났는데 네. 모두가 다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익명 얘기하셨는데 아마 실명으로 섭외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울 건데,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저희도 정말 많이 찾거든요. 이런 당사자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카페, 신혼부부 카페, 예비 신랑 신부 카페 이런 거 너무 많이 찾아보는데, 그럴 때 만약에 실명으로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니까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평가원님께서 꼽아주신 또 다른 보도 한번. 예, 방금 전 보도랑 같은 맥락의 보도인데요. 네. 이 갑작스러운 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하지만 이 정부의 방역 정책도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세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YTN에서는 정부가 급박하게 실시한 방역 대책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방금 전처럼 인터뷰
혹은 현장 취재를 통해서 잘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피해 사실을 꼼꼼하게 잘 전달해줘서 이 관련된 뉴스를 또 잘한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8월 20일에 방송된 준비할 틈도 없이 휴원, 학원과 수험생 비상 보도였는데요. 이 학원 폐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입 수험생들의 상황을 잘 전달해줬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학원가에는 이런 예외 적용이 되지가 않았고요. 일괄적으로 방역 대책을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 뉴스에서 잘 전달을 해줬고요. 기숙학원의 귀가 조치에 대한 그런 학부모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숙학원은 사실 외부랑 차단된 곳이니까 굳이 학생들을 집으로 귀가 조치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 입시가 갖는 의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좀 더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대책을 적용해야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숙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대책 같은데 뭐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뭐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관련한 뭐 취재기 전해주신다면요? 취재 기자가 본인의 고3 때 생각이 났다 그래요. 9월에 중요한 뭐 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학원가와 뭐 학교들은 분위기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고 해요. 모든 분야가 코로나19로 다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육 문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미 12월 초로 연기된 수능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평가원님 말씀대로 각급 학교 학생들 학교 안 가잖아요. 이제 고3만 예외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대형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들은 하루아침에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은 바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원격으로 전환을 해봐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입시 지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기숙학교의 경우 문을 닫고 학생들을 다 돌려보냈을 때 이게 바람직한가 이런 의구심이 크게 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기숙학교면 바깥에 안 나다니잖아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차라리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저도 그런데 하물며 저도 그런데 학생 당사자나 부모님들은 불만이 엄청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신속하게 교육당국, 정부 전체,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국민 전체가 모두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제대로 된 방침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론도 이 부분에 정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보도를 한 번 정도는 해서 사회에 이게 큰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 모든 게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가 결부가 되다 보니까 딱 수학처럼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해법을 딱 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을 한번 했었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3이라면 누구나 지금 다 학교를 가긴 하지만 이제 제대로 수업이 뭐 안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자기 자신 믿고 남은 게가 뭐 이 방송하는 시간에는 아마 이걸 보고 계시지 않겠지만 고3 학생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스스로 믿고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부동산 허위 매물의 과태료를 무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 끝내고 지난 21일 시행됐습니다. 허위 과장 매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단속 강화한 건데 이번엔 변호사님께서 이 관련한 내용 YTN 보도 가운데 살펴주셨다고요? 예. 지난 22일 방송됐죠. 허위 매물 단속 하루 만에 서울 온라인 매물 15% 사라져 그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 보도는 부동산 거래 시장 통계 수치를 뉴스의 골간으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통계 조사 기관의 명칭을 기자가 읽어주지를 않은 채 그래픽 화면에 그냥 작은 글씨로 표기하기만 했고요. 이 조사 기관의 성격이나 뭐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소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방송심의 규정 16조를 보면은 그 원칙적으로 통계 조사 결과를 방송할 때는 조사 기관,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을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는 이해도 위배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시청자로서는 어떻게 세법 시행 하루 만에 이런 조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왔는지 그 조사 주체와 방법은 과연 신뢰할 만한지 그 궁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용한 통계 수치의 출처와 근거를 보다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도 다른 그 YTN 보도들 보면은 그 뉴스의 요체인 통계조사기관 등의 소개를 그 기자가 음성으로 낭독하진 않고 이 자막으로만 작게 처리하는 경우가 그 적지 않은데요.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집안일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그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 듣는 경우도 적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리고 따라서 그 적어도 아주 핵심적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음성으로도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해설위원님. 자, 이렇게 뭐 그래픽 화면만 출처 표기하고 따로 음성으로 뭐 하는 별도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TV 보도라는 게 화면과 음성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이걸 복합적으로 보는 거죠. 화면에 있으니까 이걸 굳이 음성으로까지 하면 기사도 길어지고 오히려 그걸 화면에서만 밝히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뉴스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말씀대로 음성만 듣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화면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음성은 줄여놓은 채로 그렇죠. 오히려. 식당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V 뉴스가 기자가 기사를 작성해서 읽어서 보도를 하는 리포트가 있고 앵커 진행자가 기사를 읽는 단신 이렇게 있잖아요. 네. 단신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그 출처를 밝힐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단신 기사에는 짤막하게 이제 출처를 밝히기 마련이죠. 그런 차이 때문에 단신에는 이번 기사의 경우 출처가 밝혀져 있고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리포트에는 화면에만 저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다 밝히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YTN도 회사 차원에서 우리 여론조사나 통계를 인용할 때는 두 군데를 다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런 방침을 지금쯤은 이제 정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도 명확히 소스를 알 수 있게 된다면은, 저런 데서 저런 발표를 했구나를 알 수 있으면 물론이고, 기사를 통해서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또 찾아 들어가서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군데 다 화면과 음성에 다 담기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여론조사 할 때는 여론조사를 이제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할 때는 다 이제 그걸 그래픽으로도 따로 만들고 막 하는데 아마 이렇게 어떤 사설 기관 같은 데서 자기들이 이렇게 조사한 통계를 발표할 때는 근데 저도 뭐 지금 이번에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조사가 됐을까 그 과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너무 형식을 딱 갖추지 않더라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여지가 좀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대신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송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리포트가 길어지니까 중요한 걸 못 보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의 균형을 대체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애정 어린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